한차일병원의 물리치료실. 신체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은 선석고 씨를 만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는 일주일에 3번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죠. 도움 없이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현재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살이 빠졌으면 그 혼자서 앉고 휠체어 타는 게 혼자서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석고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점점 늘어나는 체중입니다. 안 돼. 120kg에 가까운 몸무게 때문에 재활치료조차 쉽지 않습니다. 롤링할 때도 혼자서는 좀 몸 체중 때문에 무거워서 못하고, 아무래도 좀 같이 다니다 보면은 재활 기간도 더 길어지고 좀 덜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더 기간도 더 길어지고 불편함이 많이 따르죠. 비만이 장애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라는 석고 씨.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비만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저 역시 목발을 짚고 생활하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수가요 벌써 2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100명당 5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 장애인들의 약 40%가 비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장애인의 비만은 높을까요? 비만은요, 과연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애석하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비만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석고 씨를 만난 병원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지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장석진 씨. 그 역시 2005년 사고로 척추를 다치면서 중도 장애를 입었죠. 장애 이후 좌절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수년 전부터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전체적으로 좀 살집이 있는 편이긴 한데 다리에, 그러니까 하체에 비해서 상체, 특히 복부나 아니면 이쪽 가슴 쪽이나 어깨 쪽 이쪽으로 이 살이 집중이 돼요. 아주 배도 보시면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그런 상태고요. 많이 잡히네요. 네. 휠체어 생활을 한 지 9년. 그 사이 점점 살이 찌고 있다는 석진 씨는 슬쩍 옛날 사진들을 꺼내 보입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요. 이때는 한 69kg. 이 사진은 대학교 1학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70kg 정도에 뭐 그렇게 날씬하진 않았지만 지금과 많이 다르죠. 지금은 한 이때보다는 10에서 15kg는 찐 것 같습니다. 석진 씨는 비만이 걱정되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해보고 먹는 양도 줄였지만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살이 찌는 석진 씨를 보며 건강까지 나빠질까 걱정이 크다는군요. 성병에 노출될 염려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에요. 체중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관절 좀
휠체어를 계속 미니까요. 관절에 또 무리가 되고. 장애인분들이 신체 활동량이 적으니까 신진대사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병원 생활을 관두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좀 많이 쪄서 보시더라고요. 병원 생활보다는 집으로 가니까는 이게 얼굴도 그렇고 몸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셔가지고 휠체어도 바꾸고 그러신 분들을 한 몇 분 봤거든요. 석진 씨는 장애인의 경우 체중 관리를 하고 싶어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비장애인에 대한 왜 하루 권장 칼로리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장애인 혹은 개개인에 맞는 그런 하루 기초대사량이란 이런 수치조차도 없고요. 체지방량을 재는 그런 기계도 그냥 서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휠체어 탄 사람은 그런 거를 측정할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 자체도 많이 아직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비만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에는 39.4%로 조사됐습니다. 비장애인의 비만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와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 비만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어 지체장애, 간질, 시각장애, 뇌병변 등의 유형에서도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우선은 비만율이 높게 나온 대표적인 장애 유형들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그 원인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즉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돌봄을 잘 받지 못하니까 인스턴트 음식,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고칼로리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게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먹게 되고. 장애인이 비만한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 구조가 전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시설까지 가야 되는데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적당한 그 운동하는 방법을 갖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고도 비만으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실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해 먹거나 이럴 때 그 아무래도 조리하는 과정이라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빨리 이제 해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음식이 있을 경우에 좀 많이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건강정보 같은 부분들도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건강정보가 많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건강정보를 얻기가 어렵겠죠.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산 시 어릴 때부터 발생해서 장기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장애는 마비 정도에 따라서 비만이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 병으로 인해 갖고 갑자기 생활이 불규칙적이거나 또 장기적으로 장애로 노출되다 보면 약물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비만율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만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장석진 씨는 외근이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네. 어때? 집에 오니까? 네, 아직 좀 요즘에 적응이 안 돼갖고 아직. 아직도? 네. 오늘은 병원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선석고 씨를 방문했습니다. 업무이기도 하지만
비만 때문에 힘겨워하는 석고 씨에게 유독 마음이 쓰인다 합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휠체어로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나랑 같이 해야지. 혼자는 못하고. 베란다를 또 이렇게 샤워장으로. 엄마 나는 내가 먼저 뒤로 들어가자. 석고 씨는 가슴 아래로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수족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우와, 이건 뭐야? 2년간의 긴 입원 생활 끝에 퇴원은 했지만 아직은 집중 재활 치료 중이라 어머니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죠. 휠체어만이라도 스스로 움직이려면 어깨와 팔에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팔 운동도 하고 살도 뺄 겸 튼튼한 철봉에 끈을 매다는 구상을 했다는군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그나마 선생님들이 시켜줘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집에서는 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혼자 하려니까 그 의지력도 좀 약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 힘들어요.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역시 식단입니다. 운동량이 많지 않으니 칼로리 섭취라도 줄여야겠다 싶어 밥은 하루 한 끼만 먹죠.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을 좀 안 먹이려고는 하는데 하루에 한 끼는 먹어요. 탄수화물. 계란 먹고 그다음 저녁에는 주로 이 샐러드 먹는데 근데도 안 빠져요. 석고 씨나 석진 씨처럼 휠체어 생활하는 장애인이 비만해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 역시 몇 배나 더 힘들어집니다. 체중이 무겁다 보니까는 경사로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내가 거기를 막 딸려가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 그런 나가고 한다는 게 조금 겁나더라고요. 이 비만인 사람만 이렇게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는 전적으로 그런 저기들만 이렇게 하는 운동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구의 아들을 매일 들어 옮기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겐 벅찬 일입니다.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스트레칭이 곧짝이라며 건강까지 잃을까봐 근심이 크시죠. 이럴 때 제일 시원하지? 우리가 장애인의 비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만은 위험한 요소가 되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나 또 일상생활 활동 제한 또 그로 인한 2차 장애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험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 생긴다는 거는 체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체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중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엉덩이 같은 데 이제 욕창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또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는 데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그 척수장애인들은 의료적으로 당뇨가 생겨요. 거기에 만약에 비만이 겹치게 되면 더 악화되는 거죠. 우리는 국립재활원의 도움을 받아 석진 씨와 석고 씨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비만 정도를 알기 위해 체중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비만 정도를 알려면 체성분 측정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신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휠체어를 탄 채로 무게를 측정한 후 거기서 다시 휠체어의 무게를 빼서 체중을 계산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재활병원 몇 군데에만 있을 뿐이라는군요. 장애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무척이나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현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비만 정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석진 님과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90cm, 체질량 지수 30.9로 고도 비만에 속합니다. 그 선석호 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둘레가 무려 111cm, 체질량 지수 35.5로 고도 비만 중에서도 심한 정도에 속합니다. 그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은 경우는 250. 두 사람은 고도 비만이라는 판정 외에도 혈압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되는 등 건강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환자 모두 비만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이상 지혈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 모두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태고 대사증후군이 오래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그리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만성 질환이 계속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주된 만성 질환은 고혈압이 33.5%로 가장 높고 골관절염, 당뇨병, 뇌졸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 질환마다 비장애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 높았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체적 질병뿐이 아닙니다. 우울증과 자살 시도율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신적 고통도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못하게 되고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2차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약을 복용하게 되면 또 그게 비만에 또 기여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고 의료비 지출이 많게 되면 직장생활 하는데도 좀 그 어려움이 많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떤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비만은 단순히 그 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국가가 계속 연결되는 어떤 큰 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누구나 누려야 될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건강권도 함께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장애인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에서 주최하는 한 교육장소에서 뇌병변 장애인 배덕민 씨를 만났습니다.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그는 신체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분입니다. 덕민 씨와 같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활동 보조인이 있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동할 때는 물론 먹고 입고 씻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활동 보조인이 돕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생겨나서 과거에 비해 이동 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외부 활동을 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민 씨의 경우 식사 문제가 그러하죠. 일단은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있을 때는 속이 하면 그거를 좀 힘들어하세요.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식사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편하게 식사를. 그게 화장실 문제 때문인가요? 아, 그것도 있고 화장실은 이분이 거의 집에서
해결을 하세요. 신체적 제약이 큰 덕민 씨에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꿈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체중이 불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묵직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소화하는 그게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때 기도 많이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가만히 안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좀 움직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못 움직이시니까만 그게 원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외출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신체 활동이지만 외부에 있는 동안은 식사나 용변이 여의치 않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덕민 씨가 오늘 찾은 곳은 활동 보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 활동 보조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증언대로와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보조인의 등을 맡고 있는 유은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이들이 바라는 건 좀 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와상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 보조인의 근로 피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장애인을 돌보다가 활동 보조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이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장애인의 건강도 담보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일보가 일종 활보가 돼야만이 장애인의 건강이나 활동보조인의 건강도 지키는데, 왜냐하면 초중증 장애인이나 와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혼자 특히 여성 활보가 90%가 되는 상황에서는 여성분들이 그런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활동 보조인의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서 가사일까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배덕민 씨의 경우 오전 시간대에 목욕과 외출 준비를 돕는 남자 활동 보조인이 있지만 그 외에는 송태순 씨의 몫입니다. 배덕민 씨의 유일한 가족, 아내 역시 뇌병변 장애가 있어 아내 혼자서는 역부족이죠. 오후 5시를 훌쩍 넘겨서야 첫 끼를 먹습니다.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입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라 덕민 씨는 한 번 먹을 때 폭식을 하거나 늘 소화가 안 돼 고생을 한다는군요. 매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한 20년 됐나? 20년이요? 어제 집에 아주 주면 뭐요. 아내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부쩍 살이 찌는 것도 걱정입니다. 말을 못하는 아내는 남편이 배가 나온 뒤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글로 전합니다. 이거 못 일어나요? 배가 나와서. 아무래도 걸을 수 있는 자신보다 활동량이 부족해 살이 찌는 것 같다는 아내.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오히려 마른 편에 속했던 남편인데 살이 찐 후로는 쉬 피곤해한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살을 빼려고 어떻게 해보시는 게 있나요? 그게 여건이 안 돼요. 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뭐 추여져가지냐, 뭐 운전해가지냐. 덕민 씨도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병원을 가든 운동을 다니든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생에 주기별로 나타나는 재활이라든가 치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18세 이하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성인기에 나타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치료 2년 이후에 오로지 이제
그 의료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그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이 장애인들이 의료 건강권에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취재 중 장애인의 비만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지방의 한 복지관을 알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군요. 자전거 땀 흘리고 좋잖아. 운동을 왜 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모두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이제 막 운동에 참여한 이들도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체중을 감량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7년 전 처음 시작한 일에 매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문 체육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운동을 조절해주는 것이었죠. 홍래은 씨는 지적장애이면서 다운스 중이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체중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고도 비만이라 런닝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하지 많은 부담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다운 증후군의 특성상 20대 이후에 급격한 신체적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닝을 통해서 하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그 퇴화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예방할 수 있게끔 조절을 했고요. 이 복지관은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합니다. 저희 보건소 가서 여러분 건강 기초 검사를 할 거예요. 먼저 가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기 힘든 지적장애인은 가장 비만율이 높은 그룹에 속합니다. 복지관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등 기초적인 건강 검진부터 실시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치안 씨. 개인에게 맞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14, 15. 전체적으로 신체 균형력을 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표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복부에 대한 지방도 많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기초체력 검사도 진행합니다. 좀만 더. 근지구력, 순발력, 근력, 유연성 등 장애인 각각의 신체 발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지. 37cm요. 이렇게 측정된 수치들을 기록 분석하여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법을 설계합니다. 특히 기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검사는 1년에 2번 해서 사전사 후 비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걸 모습을 보고 다시 체력 단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데요. 최초 저희가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비만 해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서 해소가 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체력을 통해서 향상을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장애 정도와 신체 특성에 따라 운동기구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 러닝머신은 보행에 무리가 없는 이들만 이용하게 돼 있죠. 현마비라든지 아니면 척추 측만증 이런 이용자들은 러닝머신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아주 고도 비만자들도 초반에는 하지 근력을 좀 강화시킨 상태에서 러닝머신을 이동하는 경우는 좀 있는데요. 초반부터 이용은 2차적인 관절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진 친구들만 이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 근력과 관절 강화가 필요한 이들은 러닝머신보다 사이클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입식과 자식으로 구분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비에 거꾸로 누워있는 이가 보입니다. 이것도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고도 비만에다가 지금 척추 침상증이 있어가지고 이걸 많이 강도를 심하게 주게 되면은 이게 관절이 빠져요.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적응하면서 조금 강도를 줘야 돼요. 일단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킨 다음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중복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들도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3명의 체육 교사들은 목표 심박수, 운동 강도, 운동의 종류 등을 매일 기록하며 관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체중과 체력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 운동을 조절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특성이랑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현재 몸 상태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닥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워낙에 좋게 잘 따라오니까 운동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체계적인 관리와 운동 처방 덕분에 스스로 운동할 능력이 없었던 지적장애인들. 무엇보다 모두가 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운동. 내가요. 운동이 4시간 동안 하다 보면 훨씬 더 나아지고 체력이 빨리 운동하다 보면 더 살이 많이 빠지고. 이 복지관의 노력은 장애인들의 부모님들께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도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었으니까요. 애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즐겁고 앞으로도 이런 운동을 계속 시켜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야, 네 복지관 나 이렇게 운동하지는 못 받고 복지관 갔다 오면 니하고 나하고 저녁에 한 받고 그 산책장 내에서 운동을 나가자 말은 그랬거든요. 그거 안 들라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시했으니까 오늘부터 저녁부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건강하구나. 그걸 많이 느끼죠. 성격도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없을 때 살아가는 그 저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살아가게끔 장애인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있었으면. 이 복지관은 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그룹홈을 운영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들 중 김경수 씨는 고도 비만에 속했는데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과 그룹홈의 식단 관리 덕분에 정상 체중을 되찾았다 합니다. 본인 몸이 건강해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먹고 운동하고 프로그램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좀 많이 제 생각에는 작용한 것 같습니다. 6년 전부터 복지관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경수 씨는 처음에 좀처럼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운동에 적극적이 되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에서 올 여름 사이 10kg 이상 감량하고 체성분 지수들도 많이 개선되었죠. 맨 처음에 우리는 했긴 했는데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선생님들 프로그램, 체육다운 프로그램 하니까 자기들 아주 펄떡 깨어나고 나가세요. 그래서 거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하는 것이라고 봐요. 전문가 하면 프로그램 좋고 친구들도 기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요. 우리는 그전에 억지로 끌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확성됐으면 좋고 친구들 건강하고 그만큼 또 평온한 거고. 한 지역의 단일 복지관에서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건 열정과 의지가 없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백사면 팀장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군요. 지적장애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소외계층, 체육관을 직접 가서 하지 못하시는 인근 주민들도 이 장소가 지금 협소하지만 장소가 확보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손쉽게 찾아가서 본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운동에 운자도 몰랐던 지적장애인들이 운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다양한 운동을 찾아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도 이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비디오 게임과 운동을 매치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실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이게 경험한 게 생소한데 일반 집에서도 똑같이 하고 가족들이랑 놀이 형식으로 하면은 운동이지만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즐겁게 아마 가족들이 하니까 더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파크 골프 경기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의 밝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km를 걸어라, 하루에 운동으로. 그러면 저희가 힘들어서 지쳐서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천천히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모르고 저절로 이제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크 골프는 공과 채가 조금 다를 뿐 경기 방식은 일반 골프와 다르지 않습니다.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김금희 씨는 장애인이 이렇게 야외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음에 세상 감사하다 말합니다. 그런 건 몰랐었거든요.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너무 두루두루 같이 함께 움직이고 운동하고 너무 좋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것도 날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못하고 뭐 춥고 덥고 할 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연결되게 하려면 그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 같은 그런 경기장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은 기회와 여건의 부족을 아쉬워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막 몰리다 보면은 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기장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 운동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죠. 비장애인들에게도 운동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장애인에게는 운동이 사회 참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성취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가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장애인들의 그 체육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제일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재활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선석고 씨를 다시 만난 건 한 체육관에서였습니다. 그도 한 달 전부터 휠체어 럭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강당을 돌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석고 화이팅! 지금 좀 지치죠?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그냥 천천히. 병원과 집만 오가던 석고 씨에게는 이렇게 계속 휠체어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운동량일 겁니다. 30바퀴나 돈다는데요? 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석고 씨입니다. 휠체어 럭비를 하다 보면 휠 조작이라든지 계속 이제 심폐지구력, 근력 등이 많이 향상돼서 이제 체지방도 많이 감소되고 이제
이제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살도 뺄 수가 있고, 그리고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근력이 이제 강화돼서 많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 휠체어 럭비는 전용 휠체어를 타고 4대4로 팀을 나눠 펼치는 경기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펼치다 보면 휠체어끼리 부딪히니까 다소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호장치를 다 해서 보기보다 안전하다는군요. 들어와야 돼. 조금 더 들어와야 돼, 그거야. 공간을 비워줘야 돼. 석고 씨는 아직 스피드가 나지 않아서 공격보다는 최전방 수비 위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선배들이 잘 이끌어줘서 실력이 빠르게 향상 중입니다. 처음에 정말 진짜 어린애가 걸음마 걷는 것처럼 굉장히 좀 느렸는데 석호가 진짜 꾸준히 자기 혼자 해서 진짜 무난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고 씨가 입고 있는 운동복에 다른 사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운동복의 주인은 휠체어 럭비 4년차의 이호성 씨. 럭비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그는 석고 씨의 롤 모델입니다. 고개만 숙이고 가서는 상황을 못 보잖아. 뒤에서 바닥만 보고 있단 말이야. 바닥만 보고. 그냥 미는 거에만 급급하다는 거지. 목 때문에. 호성 씨는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로 마음만 급한 석호 씨에게 차근차근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또 혼자예요. 근데 단체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느낌이죠. 그 하기 전하고 후하가 달라진 게 이제 일상생활 휠체어 밀 때가 좀 더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활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몸이 좀 더 편해진 느낌? 그런 게 아주 현재까지는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선배들의 정식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정식 경기에 뛸 수 없는 석호 씨는 홀로 강당을 돌고 또 돕니다. 운동을 접한 후 그에겐 목표가 생겼고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으니까요. 2016년 1월 1일 날 차를 딱 혼자 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한 몸무게가 80은 아마 돼야지 아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몸무게에서 80 정도 하려면 35kg 현재 목표 몸무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장애인의 건강권. 이제라도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복지 선진국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애인의 복지, 이제는 건강이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